이 미국과 일본의 만남이 중요한 건 북한의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미국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점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북미 주요 인사 간의 만남이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 미일 정상회담 소식과 더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본 북미 회담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 정세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6번째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들이 많이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일 공동으로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못지않게 일본의 대북 제재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음, 지금도 일본은 이제 북한이 완전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CVID, 네. 이것이 완전한 핵 비핵화가 검증될 때까지 절대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만약에 필요한다면 이제 북한이 핵을 완전히 무장 해제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핵 사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음,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 노선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 입장이고, 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일 간의 입장이 또다시 이제 합치되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분명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 입장 자체가 견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각종 의제들 같은 경우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재팬 패싱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단 말이죠.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는데, 아베 정권이 위기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뭐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뭐 여러 보도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사학 스캔들,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뭐 수의 확보를 신설하는데 특혜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특혜를 준다든지 음. 부지를 뭐 헐값으로 이렇게 불화를 해서,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베 수상이 개입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문서까지 조작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그 전례가 음. 없는, 말하자면 이건 스캔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평일에는 대개 한 2, 3천 명 정도, 네. 주말에 이제 한 2, 3만 명 정도가 수상 간주를 둘러싸고 지금 촛불 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한 25% 중반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할 때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음. 되게 이제 수상이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민당 내에서 네. 물러나야 된다는 게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당 지지율이 있는데, 네. 이 정당 지지율은 지금 자민당이 한 3할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인 이 야당 입헌민주당은 되게 이제 10%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정당 지지율하고 내각 지지율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아베의 어떤 내각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둘 다 음. 하락해야 이게 아베 수상이 물러나는 어떤 조짐이 네네.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압도적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높거든요. 근데 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저는 아베 수상이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일단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탈출구를 좀 모색을 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미국 방문이 아닐까, 뭐 이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 아베 수상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이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음. 지금 사학 스캔들 건이 너무나 이제 그 엄중한 사안인데다가 아베노믹스도 이제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낙수 효과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이런 그 저소득층, 그다음에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교 문제밖에 없는데, 음.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뭐 핵실험, 미사일 발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긴장 국면을 조성을 해가지고 네. 작년 10월에 총선 때는 압승할 정도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외교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하자면 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자신의 입장을 미국의 예를 들면 납치자 문제 등 의지로 음, 포함시켰다 하면서 이제 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둘이 찍은 사진을 이제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일본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예. 또 약간 안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베 수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음, 극대화시키는 어떤 뭐라 좀 시각적인 효과에 저는 그큰 성과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음, 상태입니다. 예. 네. 큰 성과는 없다고 보지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일본이 지금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주변국의 목표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인데 네. 결국은 처음에 지금 이 한국 전쟁 때 당사자가 이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이제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사자죠, 당연히 네. 전쟁의 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휴전협정을 정전 선언을 하고 정전 선언한 상태에서 다시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북미 수교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로드맵인데 음, 일본은 여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후방 기지였지 일본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고 네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서 일본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걸 무슨 뭐 미사일 문제 아니면 그 뭐 납치자 문제 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큰 판을 짜기에는 사실 이제 작은 변수들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사거리 2,000km 정도의 일본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사거리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좀 세컨더리한 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큰 판이 짜야 되니까.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일본인 관련 문제는 언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두 정상의 만남에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베 신조 총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네네. 사실 이제 그 납치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17명이 이제 일본 정부가 공인한 피해자 숫자인데 지난번에 이제 5명은 들어왔고 입국을 했고 완전 귀국을 했고 네. 그다음에 12명은 이제 북한은 이 4명은 들어온 적이 없고 북한이 납치한 적이 없고 8명은 이미 사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작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그 납치자 문제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일 간의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렸을 때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음, 문제는 문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그 말하자면 북한의 핵실험 또는 이제 ICBM 비핵화 탄도탄을 들어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뭐냐면 미국은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통상 문제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미일 간의 통상 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하라. 미일 음, FTA라든지 또는 네. 철강 또는 자동차 관세 이런 데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압도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환율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양보하라는 식으로 지금 음,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성과가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일본이 양보해야 되는 그런 좀 고통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드러냈던 점도 그렇고 일단 어제 오전까지는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많이 주목했던 언론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방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시 미국과 이 북한 간의 그런 네.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방미는 실패하지 않았나 뭐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주체적인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어떤 발신을 하기보다는 또는 이 공유를 하기보다는 미국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이제 네네. 일본 자신으로는 상당히 이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보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코노타로 일본 외무대신이 한국에 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또강 음. 장관을 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납치자 문제를 부탁을 하고 또다시 이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아베 수상이 미국까지 달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음. 정보를 얻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전달해야 되고 또는 이제 미일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면서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진 입장을 말하자면 일본이 도와주고 지지함으로써 미일 음. 파트너십으로 강화하는 네네. 그런 장면들은 여러 번 네.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